예, 안녕하십니까. 근본 132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을 무사히 끝낸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감정이 앞설 겁니다. 아쉬움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시간관리, 핵심관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요. 자, 저희 학원은 40년 전통을 가진 기술사, 기사, 즉 공과 전문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 토목, 건축, 기사 과목도 우리가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간단한 사항은 이렇게 우리가 기술사, 그 다음에 지도사,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핵심적인 사항은요, 우리가 기술사 시험의 핵심은 우리가 시간과 그리고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공학적인 원인과 대책을 갖다가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리뷰를 해보겠지만요, 기본적인 우리가 흐름으로, 즉 뼈대는 골격은 뭐냐면요, 첫째, 문제를 선택하실 때 먼저 선택을 하지 않을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문제를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머지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 문제부터 먼저 순서를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작성을 하실 때는요, 논술형이기 때문에 먼저 흐름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대제목을 먼저 크게 우리가 4개, 5개 정도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그림이라든가 도표라든가 그래프에 대해서 연상을 하시면서 먼저 답안지에다가 옮겨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제목을 항상 먼저 작성, 즉 흐름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흐름이 바로 방향입니다. 논술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이 완료된 이러한 답안 문항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삭제를 하셔서 우리가 다음 문제를 선택할 때 혼란스럽지 않고 그 시간만큼을 갖다가 충분하게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시험 치는 요령에서 반드시 짚어내야 할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버릴 문제를, 세 문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버릴 문제 쭉 눈으로 빨리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자, 중대산업재해를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있어 가지고 포장 관리 체계를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능 최대 홍수량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자신 없는 문제 세 문제를 먼저 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남은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쉽게 공부를 많이 했는 부분부터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암발파 시 내관의 종류, 그 다음 토사의 성토 다짐, 세 번째 표준 관입시험,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 시 초기 최적 변화, 즉 거푸집 동발이 해체 시기, 그 다음 연약지반 개척 관리, 그 다음에 데이밍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소컷 그루밍, 자, 6번째, 그 다음에 교량의 배수 시설, 그 다음에 수정 시비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빨리 스캔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첫 번째 문제, 암 발파 시 뇌관의 종류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는 문제를 먼저 작성을 적으셔야 되겠죠. 자, 문제, 암 발파 시 뇌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개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제목을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흐름이고 방향이 되고 핵심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대제목을 어떻게 띄우냐 하면요. 자, 문제,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의 조건은요, 즉, 발파, 즉, 발파락하는 조건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뇌간의 종류락하는 두 가지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제목에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공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즉 발파할 때 시공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발파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발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충격 에너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진동과 소음, 특히 집안을 갖다가 우리는 매개체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즉 파손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해주는 게 시공 관점의 포인트라고 우리는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답을 적으시고요. 대제목의 흐름부터 먼저 적으라고 했습니다. 제목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자, 발파락하는 개념을 물었으니까 일단 발파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묻는 말 핵심은 바로 뇌간의 종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두 번째, 자, 발파할 때 있어가지고 이 발파에 대한 공법과 이 공법에 따른 공법과 뇌간의 우리가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단도입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뇌간, 지발뇌관을 사용하는데요. 왜 지발뇌관을 사용하는가? 이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요, 즉 이 지발뇌관을 갖다가 지발뇌관의 효과성,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한 우리가 효과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우리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마지막 개념으로서는요, 우리가 발파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진동이죠. 즉 건설공해입니다. 진동과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시공관리 대책이 중요한 흐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으로서 매점을 맺고요. 대제목이 나왔죠? 자, 문제에 따라서 대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목이 나왔으면요, 여기에 우리가 표와 그림, 대표되는 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발파락하는 게 나왔으니까 발파에 대한 개념은 뭘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가 분화구가 크레이터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이 면을 자유면이라고 합니다. 자유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천공을 하죠. 내가 굴착 깊은 만큼 이걸 우리는 최소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화구가 발파가 되어 나오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누드 반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발파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파락 하는 거는요, 암석을 굴착할 때 천공을 하죠. 즉 천공을 할 때 차감기로서 천공을 하겠죠. 천공을 하여 뭡니까? 자, 폭약을 갖다가 장약을 하겠죠. 장약을 하여 즉 폭발 시 여기에 관련되는 압력과 즉 충격으로서 즉 뭡니까? 암석이 즉 파쇄되는, 굴착되는 이러한 우리는 공법과 과정을 발파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같이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바로 시공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는 뇌간의 종류. 자, 뇌간의 종류는요, 자, 발파 공법에 따라서 틀린다고 했죠. 그러면 발파 공법이 있고 뇌간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묻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표로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우리는, 자, 첫째는 어떤 발파가 있을까요? 도화선 발파가 있겠죠. 도화선 발파의 내관의 종류는요, 우리가 말하는 공업용 내관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건설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죠. 두 번째는 뭡니까? 즉 전기 발파가 우리 건설 현장에서 암석 발파로서는 하는, 전기 발파의 크게 우리가 내관의 종류로서는요, 순발 내관과 지발 내관이 있겠습니다. 그죠? 지발, 시차에 관한 이 지발 내관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DS 내관, MS 내관이 있겠죠. 즉 데시세컨드 10분의 1초 간격, 밀리세컨드 100분의 1초 간격으로 발파가 되는, 자, 요게 바로 내관의 종류가 되면서 내관에 대해서 하나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요게 내관입니다. 요게 내관이고요. 안에 연시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요. 자, 요게 다이너마이트 안에 요렇게 주입이 돼서 발파를 기폭을 통해서 전체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내관의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서 간단히 표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발 내관의 효과성이 뭘까요? 자, 첫째는요, 힘 빼기 발파입니다. 힘 빼기 발파는 왜 할까요? 자유면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유면 확보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자유면 확보에서 대표적인 게 V 카트가 있고 평행 카트가 있습니다. 그죠? 평행 카트. 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V 카트가 되고 천공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예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동과 소음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파쇄함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집중이 됨으로써 비산의 효과가 적어지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동과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요, 첫째는 뭡니까? 항상 시험 발파를 해보셔야 되겠죠. 뭐든지 시험 발파, 시험 시공에서 즉 공인된 기관이 입회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관리하는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기준치를 준수하면 되는데, 이 기준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카인치라 그래서요, 우리가 기준에 보시면요, 이렇게 작성하면서 건물로부터, 즉, 기초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단위는 센티미터 파세크,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카인이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으로서는요, 바로 어떻습니까? 자, 문화재 같은 경우는 0.2카인,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0.4카인,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카인, 그 다음에 RC 빌딩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카인. 자, 이러한 기준을 갖다가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제목을 작성을 하고 필요한 내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면서 과정을 논술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에 핵심을 논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